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실전 사례를 분석하는데 낙찰된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일반 물건이 아니라 특수 물건인데요. 이건 지분 매각 낙찰 사례입니다. 지분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분,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만 나올 수도 있고요. 또 3분의 1만 나올 수도 있고 5분의 1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9분의 2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일부만 아파트 소유자가 여러 명입니다.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물건 낙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물건인데요. 자, 사건 번호입니다. 의정부 보는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88490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1 타경 88490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본원이 되겠습니다. 14개가 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입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날, 2023년 4월 18일 날, 모든 법원은 10시에 입찰이 시작되는데요. 집행관이 나와 설명하는데 유달리 의정부 지방법원은 10시 반에 집행관이 나와서 시작하게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낙찰된 금액은 주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 42.34제곱미터입니다. 원래는요. 이 건물 면적이 84.6857인데요. 2분의 1 물건입니다. 지분 매각. 대지권도 반절입니다. 원래 대지권은 46.7504인데요. 2분의 1, 대지권 23.38만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매각 물건은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일부만 경매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건 접수는 2021년 1월 16일인데 이거는 채권자 현대캐피탈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한 날. 여러분 강제 경매를 신청한 날이 되겠고요. 소유자 김, 채무자 김, 아무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름이 생략됐습니다. 자, 기일 입찰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2억 2,500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요,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가 저감됩니다. 30%. 그래서 70%까지 떨어졌죠. 2억 2,200인데 1억 5,575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1,557만 5천 원이 되겠는데 뭐 자기가 수표를 끊으면 이 금액으로 끊으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증금은 만 단위로 넣으면 돼요. 만 단위로.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1차에 유찰됐죠. 그런데 2차에 최저가가 1억 5,575만 원인데 낙찰이 됐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날 1억 5,777만 8,210원까지 썼네요. 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뒤에 숫자까지 이렇게 210원까지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가가 70%까지 떨어졌는데 70.88%의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경매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 경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낙찰 사례 처음 소개하는데요. 4월 18일 날 매각기일이니까 일주일 후 4월 25일 날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찰받고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냐 매각 불허가냐. 근데 대부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기한이 결정됩니다. 여기 4월 18일 날 낙찰을 받았는데 대부분 한 40일 이내에 40일에서 45일 이내에 대금 지급기한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대금 내라고 그랬어요? 대금 지급기한이 6월 2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6월 2일까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월 2일까지인데 대금 납부를 언제 했나요? 대금 납부를 5월 26일 날 했습니다. 대금 납부를 5월 26일 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도 민사집행법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은 언제입니까? 법원에서 이제 그 사법보좌관이 배당표를 작성해서 이제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2023년 6월 26일 날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배당기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배당금을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줬으면 뭐가 될까요? 배당이 종결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배당이 종결되게 되면 경매사건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경매사건은 경매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보존계라는 게 있어요. 보존계로 이관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격 시점은 2021년 11월 29일 날 감정평가했고요.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2007년 1월 9일 날이 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은 2006년이니까 한 18년 된 건물이 되겠고요. 이게 33평입니다. 그런데 2분의 1만 나왔어요. 방 3개 거실. 전체가 나온 게 아닙니다. 2분의 1만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전체 면적은 84.6857 중에서 누구누구 김씨 거 지분 2분의 1 매각. 바로 2분의 1만 경매가 나왔다. 이게 지분 매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경매 사건에서 2분의 1 경매 나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부동산을 사게 되면요, 남편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게 아니고 부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등기합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 원인은 매매지요. 접수일자가 나왔고 접수번호가 나왔죠. 권리자인데 여기 각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약식인데요. 이 집주소에 등기부를 띄워보면은요. 이게 어느 물건입니까?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소유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부동산 그 등기법 등기 공부하셨죠? 2사람 이상 가지고 있으면 등기부에 공유자,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등기는 2분의 1 쳤지만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돈 빌려왔네요. 그리고 2008년도에 또 국민은행에서 추가 담보대출 받았고요. 또 국민은행에서 담보 제공하고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근저당 설정할 때는 남편 것과 부인 것 다 전체를 담보로 제공해서 돈 빌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김아무개 집은 가압류, 김 누구누구 집은 가압류, 김 누구누구 집은 가압류. 이건 남편 것이 가압류가 된 겁니다. 어디에서? 아주캐피탈에서 가압류했고요. 또 남편의 삼성카드 대금을 못 갚아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현대캐피탈에서 남편 지분 2분의 1이 경매에 나왔어요. 지금 부인권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은행의 이자는 잘 갚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자금 상태, 재무 상태가 아주 열악합니다. 카드 대금도 못 갚고요. 현대캐피탈에서 빌려온 돈, 지금 채권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대캐피탈에서 채권 금액이 지금 1320만 1268원 때문에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지분 매각을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남편이 지금 아주 재무 상태가 열악해요. 그래서 2분의 1이 경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분 매각입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부인은 빚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낙찰받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거냐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 등기하고 부인에게 내용 증명을 띄울 겁니다. 제가 남편 지분 2분의 1을 낙찰받았는데 내 지분을 부인께서 사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분의 1만큼 임용, 집세를 내고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집세를 낸다면 이들은 남편과 부인은 선불로 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남편이 경제 여건이 열악한데 집세를 줄까요? 모르겠어요. 부인이 이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가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뭐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편 2분의 1 경매 나온 걸 부인이 사갈 수도 있어요. 못 사간다면 집세를 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낙찰받고 자 이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협상하는 과정은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가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 물건 두세 개 정도 더 설명드리고 민법 이 공유 지분 매각을 낙찰받았을 때는 민법 262조부터 270조를 알아야 해결 노하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2분의 1 낙찰받았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법률적인 지식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이런 걸 낙찰받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혼자 낙찰을 받았는데 잘 해결이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분 매각인데요. 이거 낙찰받고 해결하는 방법,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듣고 이 물건을 분석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 거냐? 협의하자.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만약에 부인께서 이 물건을 사갈 여유가 없다면 전체를 부동산에 내놔서 매각하자. 그래서 부인 2분의 1, 나 2분의 1 나누자.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이 2분의 1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이 낙찰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여러 가지 지분 매각 물건을 다양하게 분석하는데 지분 매각이 2, 3천만 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데 그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 빚을 져가지고 9분의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1분의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13분의 2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낙찰 금액이 아주 적죠. 소액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을 좀 알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자 우선 매수는 1회 한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는 계속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노하우가 생깁니다. 한 두세 건 더 설명드리고 민법 262조부터 270조까지 공유에 대한 걸 법률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